지난 2월 말 전국 시민들이 2주 만에 8천여 개의 화장품 빈 용기를 가지고 서울 종로구에 모였고요. 2차로 화장품 빈 용기를 모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인천 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장님 2주 만에 8천여 개 참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화장품을 모은 이유가 뭘까요? 요즘에 재활용 쓰레기 문제에 시민들의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화장품 용기 같은 경우에 재활용이 잘 안 되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서 문제의식들이 좀 많습니다. 네, 이제 환경부가 이를 개선하기보다는 화장품 업계에 유리한 행정을 펼치고 있어서 네. 이를 개선하라는 요구를 가지고 환경부와 화장품 업계에 이 빈 용기를 전달하게 됐습니다. 3년 전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부가 포장재 재질 구조 등급 표시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은 물품을 보시면 겉면에 재질 정도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철인지, 페트인지, PP인지, PS인지 이런 재질만 표시하게 되어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표시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표시 제도를 도입하면 이제는 재활용 난이도에 따라서 용기 겉면에 재활용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의 개선을 촉구할 수도 있고 소비자가 재활용 정도에 따라서 제품을 고를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환경부가 예외 규정을 이유로 화장품에는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게 했습니다. 지금 90% 이상이 재활용이 되지 않거든요. 화장품 네. 용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화장품에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시민들이 나선 겁니다. 저도 사실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네. 화장품 용기에 90% 이상의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재활용이 안 될까요? 재활용은 가장 순수할 때 잘 된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페트병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색깔 넣지 않도록 하거나 그리고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데 보면 그 플라스틱 일회용 컵 같은 네. 경우에 로고를 새기기 위한 색깔만 넣어도 재활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미용 목적이고 화려하고 이목을 끌어야 되다 보니까 더 복잡한 구조나 재질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왜 안 되는지를 제가 몇 개를 네네.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제가 어떤 특정 브랜드를 겨냥하고 갖고 온 건 네. 아닌데요. 이건 보시면은 바디 로션이나 샴푸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우선 여기 페트에 색깔이 들어가 있어서 재활용이 잘 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펌핑 때문에 요 안에 아마 스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게 복합 재질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클렌징 폼이나 이제 핸드로션 이런 재질로 많이 쓰잖아요. 그쵸, 네. 치약 이런 것도 많이 쓰는데 이것도 지금 아더라고 써져 있어요. 이게 아마 주로 분리배출했을 때 재활용이 잘 되는 제품로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 복합 재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재활용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리고 이거 파운데이션 이런 거 많이 쓰시는데 여기 보면 거울이 들어가 있어요. 네, 거울도 이게 분리가 따로 안 돼요. 분리만 해줄 수 있게 하면 모르겠는데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복합 재질로서 잘 안 되고요. 크림통 이런 거 많이 쓰시는데 이 안에 그 재질이 다른 네, 재질이 또 있어요. 네. 그리고 펄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재활용이 잘 안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저희가 이번에 모은 것 중에 그나마 된다라고 봤던 건 이거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투명한 페트 재질이고 이제 머리는 PP라는 재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스티커나 비닐만 잘 떼어진다면 그나마 좀 재활용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 몸통과 머리를 분리해 보려고 했는데 네네. 분리가 잘 안 돼서 이런 것들만 좀 개선을 하면 이게 그나마 저희가 갖고 온 것 중에는 낫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이렇게 좀 단순하게 재질을 바꾸고 분리가 잘 되게끔 하는 것이 우선은 화장품 업계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네. 네, 저도 사실 소개해 주셨던 제품들 다 열심히 분리수거를 했는데 네. 헛수고네요.
네, 잘 되지 않고 있죠. 네, 시민들의 노력으로 이제 점차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시청자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또 뭐가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가 그 서울 종로구에 전달을 하면서 네. 많은 분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셨고 결국에는 3월 25일에 환경부가 규정을 강화하면서 화장품 용기에도 이제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표시를 하게 되면 내가 소비자가 이게 재활용이 잘 되는구나 안 되구나 이거를 인식할 수 있는 시작인데 실제로 재활용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화장품 용기가 좀 단순하고 분리배출 잘 되겠고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재질 개선을 하는데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활용 등급 표시제가 시행이 된다면 이제 재활용이 잘 되는 제품을 골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랜드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어서 참 네.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쓰는 브랜드의 기업에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직 인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몇몇 대형 마트나 브랜드에서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용기 같은 경우에는 다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이제 알맹이를 다 쓰면 알맹이만 다시 채워주는 네, 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시스템들이 인천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좀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화장품 빈용기 재활용과 관련해서 인천 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